안녕하세요. 자, 경찰 영어 가르치는 김한나입니다. 자, 우리 이제 2021 경찰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 생기초 입문 특강을 찾아서 들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생기초 입문 특강이 6시간 동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완강을 하셨을 때에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말 자체로 일단은 생기초 입문 특강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부정사라든지 뭐 예를 들면 동명사, 무슨 분사, 구문, 관계사 등등과 같은 영어와 관련된 특히 문법적인 용어들을 최대한 자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내내 어떤 용어의 어려움 때문에 제약이 걸린다던가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되는 일들은 많이 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챙겨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수업은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되는 수업이 아마 될 거예요. 몇 가지 다루는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는 내용에서 빠져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상 많이 강조를 하지만 기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되게 이런 것도 몰라? 되게 수치스럽고 창피해. 와 같은 그런 쉬운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기초, 기본, 필수, 그리고 실력, 실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반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5가지 중에서 4개는 알아. 근데 하나는 몰라. 그럼 그 하나 때문에 나중에 점수가 삐그덕거릴 수 있는 거거든요. 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이 수업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아니라 많이 반복이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5개 내용 중에서 4개 알고 하나 모른다 하더라도 그 모르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생기초 입문 특강과 조금 다른 차별화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기초적인 수업을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수업을 하더라도 실전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험에는 이게 나중엔 이렇게 나와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만약 수험생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면 뭐 어떡하는데? 나중에 이거 뭐 어떻게 해? 나중에 뭐 이게 뭐 시험에 나와?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봐야 되는 시험이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만약에 이 정도라면 이게 과연 여기까지에 닿는 내용인가? 정말 이게 필요한 내용인가? 라는 좀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생기초 입문 특강을 할 때에도 항상 마지막 수업 끝날 무렵에는 이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생기초 입문 특강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실전에 적용되는 그런 똑같은 영어 수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치 문제풀이 수업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풀이 수업처럼 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어려운 걸 풀면서 나가는 건 절대 아니니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영어 좀 잘한다고 까불지 말고 영어 좀 못한다고 겁먹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2가지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첫날 우리가 1교시에 나가게 될 이야기는 제가 미리 여러분 좀 판서를 좀 해놨는데 이런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죠? 단수 복수의 개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격과 인칭. 이게 시험에 나오나요?
나온 문장을 밑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팔품사와 네 가지의 성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명칭이 조금 헷갈리지 않게만 제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2교시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가 이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굳이 여기서 골라보면 2020년도 1차 문법 문제의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또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 알면 5점 따는 거고 얘 모르면 5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미리 올라가 있는 PDF 파일 교환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여러분 교재로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한테 그냥 PDF 파일로 무료로 여러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들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고 전체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가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도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문법 문제를 보시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기초 인문 특강이지만 실전에 알맞게 나와 있는 인문 특강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믿고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컨텐츠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 ABC만 알아도 좋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가 이제 단수복수 오늘 나가게 될 내용입니다. 자, 뒷장으로 한번 넘기셔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5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수복수의 개념은 자, 우리나라 말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머 저기 한 마리의 개가 있다. 두 마리의 개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 어떤 바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 할 때 어머 저기 개가 있다. 저기 개가 되게 많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 마리, 두 마리 혹은 세 마리라고 해서 개들이라고 해서 들이라는 말을 꼭 붙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시험적으로 이걸 접근하게 되면 영어를 되게 잘하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인을 테스트할 때 뭘 테스트? 영어 능력을 테스트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한국어에는 없는 특징인데 영어에는 있는 특징을 시험 문제로 만들어서 출제하겠죠. 이게 뭐예요? 너 영어 공부했어 안 했어? 이거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 잘 해온 학생은 합격시키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떨어뜨리는 게 시험의 취지잖아요. 변별력을 두는 거겠죠. 즉 뭐예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시험 문제의 포인트를 잘 짚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즉 단복수의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단수복수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지만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단수복수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문장이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그는 소년이다. 요 세 개 단어 중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없어. 그쵸?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은 왜 틀렸냐면 다 지금 앞뒤가 맞는데 왜 틀렸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영어는요. 반드시 어떤 단어를 즉 그 단어가 셀 수 있다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만약에 몇 개인지 만약에 셀 수는 없어. 그러면 많은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 거의 없는 정도인지 등등 수에 대한 혹은 양에 대한 표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boy라고 하는 것은 소년 하나, 소년 둘, 소년 셋, 4명의 소년들, 여러 명의 소년들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러한 boy라고 하는 애도 단수나 복수의 개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boy 앞에 나 한 명의 소년이야
라고 해서 난 지금 단수를 나타내고 있어 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틀린다 라고 하는 게 영어의 기본적인 수의 개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어가 빠져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요? we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을 뜻합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무조건 둘 이상이면 많은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복수라고 부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복수인데 뒤에는 어가 붙어 있는 뭐예요? 단수가 오고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뭐야? 앞에는 우리는 복수인데 뒤에는 학생 한 명이래. 그러면 앞에는 복수인데 뒤에는 단수니까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를 고쳐주든지 뒤에를 고쳐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줘야 돼요. 우리는 뒤에를 그냥 한번 고쳐볼게요. 어떻게? 복수에 알맞게 어를 빼고 그 다음 누구요? 뒤에 s를 붙여주면 들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복수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단수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영어에서 한국어와 다르게 차별화시켜서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단수, 복수 꼭 하나인지 두 개 이상인지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이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나를 표현할 때에는 어를 붙이고요. 두 개 이상을 표현할 때에는 뒤에 s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를 붙이고요. 아니면 s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둘 다 없는데요? 그럼 걔는 이상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우리가 싫어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나중에 공부할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알겠죠?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여기 어 빠진 경우 나와요? 여기 S 빠져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고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그냥 써두세요. 수일치라는 개념으로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일치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더 이상 생기초 인문 특강이 아니지. 그쵸? 기본 수업, 심화 수업으로 확장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끊도록 할게요. 일단 수일치라는 개념으로 시험 문제화돼서 출제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영어에는 반드시 단수 어와 복수 s 둘 중에 하나는 표시되어야만 하는군. 끝! 됐습니까? 이게 단복수 끝이에요. 다음 두 번째. 저는 격과 인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 5페이지에 격이 있고요. 뒷장으로 넘기시면은 그 뒤에 7페이지에 인칭이라는 표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격과 인칭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자, 영어에서 여기에 그냥 여기가 한나고요. 여기가 증인이야. 이렇게 있어? 증인 우리 오빠예요? 자, 한나하고 여러분 증인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어쩌라고? 갑자기 문장에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우리 입장에서 진짜 뭐 어떡하라는 거지?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쉬라고 고치고요. 얘를 갖다가 힘이라고 고쳤어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뭐라 그러냐면은 she, 그녀가, 그녀는, 그의, 개, 그를, 그와 등등으로 뒤에 무슨 말을 붙여서 이 사이에 다른 단어와 결합시켜서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격의 준말이에요. 줄임말. 자격. 나 그냥 한나 증인 이렇게 왔어. 그러면 어떠한 자격으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she, him 이렇게 오면 어떠한 자격으로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경 나와가지고 입교하고 다 훈련받고 중경 나와가지고 이제 파출소나 어디 지구대나 어디 경찰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증 같은 게 있어. 그럼 어디에 이제 뭐 수사하러 다니고 막 이럴 때 누구시죠? 이러면 딱 보여줘. 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의미가 통하죠. 똑같은 거예요. 자격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격을 뜻하는 건데 그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왔을 때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5페이지 하단에 있거든요. 유닛 2 격이란 밑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문장 내에서 문장 안에서요. 다른 말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가 라는 말이 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밑에 보시면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주격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뭐라 붙이고요? 은느니 가를 뒤에다가 붙이면 돼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겁나 어렵게 조사, 조어라고 부르는 애거든요. 그 다음 목적격이라고 하는 애는 뭐뭐 을을에 해당하는 에게, 뭐뭐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말을 우리는 목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 거 없어요. 밑에 다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뭐 이렇게 여러분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한 장만 여러분 뒷장으로 좀 넘기시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음 밑줄 친 부분에 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 맞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에 보시면 Mary is pretty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메리라고 했어. 그럼 메리는 사실 메리라고 하는 애는요. 주어라는 자리에 들어가도 메리고요. 동사 뒤에 오는 자리에 들어가도 메리고요. 메리는 저 뒤에 있어도 앞에 있어도 그냥 다 메리예요. 그러니까 이 메리는 어디에 갖다 놨든 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생긴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is라는 동사 앞에 왔으니까 주어니까 은는이가를 붙여주세요. 메리는 pretty, 귀엽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메리는 여기에서 격이 뭐다? 주격이라고 하면 돼요. 주어의 자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2번 한번 볼게. 근데 메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위치만 바뀌었죠. 아까는 분명히 메리는 이라고 했는데 2번의 경우는 엄마는 깨웠다 메리를. 어때?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왜요? 동사 앞에 오는 경우와 동사 뒤에 오는 경우니까 서로 달라진 것뿐이에요. 자, 밑에 3번 갑니다. 자, 쉬하고 힘의 밑줄 그어져 있지, 그지? 이 경우는 아예 격을 타고 난 거예요, 지금. 자, 쉬의 경우에는 나 주어야 이걸 알려주는 자격이고, 자, 힘의 경우에는 나 목적어야 라고 자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쉬는 주격이고요. 힘은 목적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 4번 한 번 더 갈까요? 히는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격이고 뒤에 있는 his는 wife 앞에 있는 거니까 와이프 앞에서 와이프를 꾸며주는 것을 우리는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그의, 너의, 우리의, 그들의, 이것의, 의를 붙이는 거야. 어디 앞에? 명사
앞에, 어디 앞에? 명사 앞에. 누구 앞에? 명사 앞에 붙는 애들을 뭐라 그런다고? 세 글자? 소, 유, 격. 뭐로 끝나는 말? 뭐뭐의로 끝나는 말. 누구 앞에? 명사 앞에 붙습니다. 명사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2교시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